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너구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원샘플 t-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그리고 과정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인터넷을 확인해보고 일단 여기 먼저 가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저번에 원샘플 t-테스트는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투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귀무가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귀무가설을 확인해 보시면 평균, 그러니까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그럼 귀무가설이 두 모집단의 평균은 같다가 될 거고요. 대립가설은 이 반대니까 두 모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가정을 확인해 볼 텐데 가정은 어쌰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을 또 찾아보시면 t-테스트 여기 두 개의 독립표본을 검증하는 t-테스트는 뭐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영어 해석하는 컨텐츠는 아니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 정규 분포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same variance, 그러니까 등분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independent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독립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정규성 가정이 있고요. 정규성 가정, 그리고 등분산성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정규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데이터가 샘플이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르는가인 거고요. 등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한자인 건데 같은 등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을 검증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두 집단의 분산은 같은가 이고 독립성은 두 집단은 서로 독립적인가인 건데요. 정규성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등분산성도 사실은 뭐 딱 봤을 때 이해가 바로 될 텐데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좀 써봤는데 사실 제가 밑에 써놨었는데 위로 가져올게요. 위로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남녀 그룹 뽑는데 기혼인 여성을 먼저 뽑고 그분들의 여성 그룹을 넣고 그 남편을 남성 그룹을 결정한다면은 이 두 그룹은 서로 독립적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부부기 때문에 성격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성격을 떠나서 성격이 아니더라도 뭐 일단은 소득 수준은 비슷하겠죠. 같이 살 테니까 소득 수준이 비슷할 거고요. 뭐 어쨌든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고 뭐 성격도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것 등등 뭐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이 처음 들으시면은 뭐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쪽 그룹이랑 저쪽 그룹이랑 연관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라는 말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거는 내가 이쪽 그룹에다가 독립적이란 거는 어떤 뭐 양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그룹이 어떻게 뽑히든 간에 나머지 그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독립적인 거죠. 제가 아픈 거랑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독립인 거예요. 서로 연관을 서로 이제 영향을 못 주니까요. 그런 느낌에서 독립성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설과 정규성을 가설과 정규성이 아니라 가설과 가정을 확인했으니까 예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온샘플
t테스트에서 예시 상황이 나 때는 초일 평균 키가 150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좀 이어서 하려고 데이터를 저번 데이터에다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상황인데 저번에 나 때는 초일 평균이 150이었던 것 같은데를 좀 바꿔서 나 때 초일보다 요즘 초일의 키가 더 큰 것 같아. 이것을 예시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정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집 단일은 요즘 초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모집 단위는 나 때 초일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좀 간략하게 뽑아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엑셀로 많이들 받으실 테니까 엑셀 파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메뉴에는 지금 베리어블과 밸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R에서는 사용할 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0이고 요즘 애들인 거고요. 이쪽은 올드인데 옛날 초일이겠죠. 옛날 초일의 키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요즘 초일의 키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둘 다 20개씩 뽑아왔어요. 둘 다 20개씩 뽑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래서 읽어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그럼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저희 상황에 좀 맞춰서 또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모집단의 평균은 같다이니까 요즘 초일 평균 키와 나 때 초일 평균 키는 같다가 기부가설이 될 거고요. 그럼 대립가설은 반대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될 거예요. 위 수준은 특별한 일 없으면 바꾸지 않겠습니다. 0.05입니다. 그리고 x를 읽어서 이름을 좀 변수 이름 바꿨습니다. age랑 키로 바꿨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래서 읽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인 애들이 20명 있고 올드가 20명 있고 키가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는 평균도 받고 플랫도 몇 개 찍어봤지만 그냥 넘어가고 바로 가정을 선택해볼 텐데 가정을 이제 확인해볼 텐데요.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테스트가 있다라기보다는 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통은 그냥 이제 상황으로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독립성 검증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찾아보고 있다면은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찍을 때 같이 추가하도록 할게요. 보통 표본 추출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애초에 표본 추출을 독립성을 가정을 해서 독립성을 신경 써서 추출을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르게 써야겠네요.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보통 독립적으로 추출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막 뽑아놓고 얘들은 독립적일 거야 라기보다는 일단은 처음에 독립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추출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은 보통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갑니다. 말로 상황을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정교성 검정은 저번에도 했지만 일단 여기서도 지금 샤피로 리퀘스트 테스트를 할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채워넣진 않았어요. 아이고 제가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띄워놓지 못했네요. 보시면 규모가설이 이 샘플들은 정규분포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같은 말로 하면은 지금 정교성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요 반대로 될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이럴 때는 조금 반대로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0.05보다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저희한테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0.05보다 작으면은 저희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본의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P밸류가 0.5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거죠. T테스트를 하실 때 좀 정규성 검증을 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렇게 0인 애들, 그러니까 요즘 애들과 늙은 애들은 그렇고 나때의 그 초일 애들을 그룹을 나눠서 정규성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집단에 대해서 따로따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어린 애들을 먼저 보면 P밸류가 0.4397에 나왔고 라떼의 초일 애들의 그 분포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정규성 P밸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그룹도 정규성 만족, 두 번째 그룹도 정규성 만족. 둘 다 정규성을 만족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 정규성 가정이 만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등분산성 검정을 하는 건데요.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얘도 몇 가지 검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코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코드를 이용을 할 건데 이 코드는 이게 R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서 이걸 지금 제 시스템상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셨을 때 오류가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없다 그런 말이 뜰 텐데 그러신 분들은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라고 하지만 되게 무겁게 그렇게 오랫동안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몇 초 동안 잠깐 이 R 위에서 사용되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설치해 주시고 그때 이제 가동을 시켜 주시면 여기 밑에 있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깔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고 일단 요거 이제 작동을 시키게 해놓고 하면은 요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라이브러리에서는 없으시면 설치해 주시고요. 저랑 똑같은 코드를 쓰실 거면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얘도 르바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확인을 해볼게요. 얘도 르바인 테스트 위키피디아로 들어가 볼 텐데 널이 귀무가설이라 했으니까 찾아보면 이것의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인지를 검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분산이 같지 않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등분산성이 만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P밸류가 0.05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확인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지금 말 안 하고 넘어갈 텐데 가정을 확인하는 이 검정법에도 좀 옵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이 옵션인 건데요. 로케이션하고 민과 메디안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작동은 됩니다. 근데 약간씩 디테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클래시컬한 르바인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수정된 로버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T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일단 둘 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봤어요. 어차피 둘 다 P별로 0.05보다 크면은 어쨌든 등분산성이 만족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얘도 지금 P밸류가 몇이죠? 0.1 이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둘 다 어차피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등분산성을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자료인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라떼 초일에 대한 정보는
라떼 초일에 대한 정보는 이때 어떻게 뽑았다고 해서 요즘 초일이 연관이 딱히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실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세히 봤을 때는 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독립성이 만족됐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 만족됐고 정규성은 아까 전에 두 그룹 전부 다 p-value가 0.05보다 컸기 때문에 정규성 만족됐고요. 그리고 등무산성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등무산성이 만족됐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독립성, 정규성, 등무산성 세 가지 다 만족됐다고 해서 저희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테스트를 하는데요. T테스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코드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건데 얘는 지금 룬키에 대해서 T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그룹 이 그룹으로 나눌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뒤에 요 물결 표시 에이지가 없으면 얘들은 지금 여기서 이거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가 올드고 어디가 0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0이고 어디까지가 올드인지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뭐 데이터는 X에서 사용한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할 거고 뒤쪽에 바 이퀄는 T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눈치채셨겠지만 등무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가 베리언스라고 분산인데요. 뭐 이제 분산이 같냐라는 건데 저희는 같다고 했으니까 T라고 하는 거예요. true죠, true. true인데 T라고 써도 됩니다. 아래서.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이 함수를 작동시켜보면 toSample tTest라는 게 나오고요. 데이터는 hate by age, age에 대한 뭐 hate가 나오고 그리고 t 값이 나오고 뭐 df 자유도가 나왔지만 저희는 항상 말했지만 이 p-value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p-value만 보면 되는데 p-value가 지금 0.05보다 작습니다. 그럼 뭐야? 기묘가설은 기각한다. 그러면 얘는 채택을 하는데요. 채택을 한다는 말은 위쪽에 있는 이 말을 따르겠다 이거죠. 요즘 초일이 라떼 초일이랑 키가 같지 않다. 뭐 요 말을 가져간다는 거죠. 밑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같지 않은데 지금 평균을 보니까 그룹인 올드가 144, 뭐 145좀 되고 0이 156좀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뭐 결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초일이 라떼 초일보다 키가 더 크다 라는 이런 뭐랄까 해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까지 하면은 이제 샘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T테스트가 끝이 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가설 검정을 이렇게 쭉쭉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가설 검정이 다 통과되도록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웬만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패스한다고 하는데 정규성 검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만져보시면 등무산성 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성 검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좀 아예 완전 다른 분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규성 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에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할 거고요. 등무산성 검정이 안 됐을 때에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바로 추가해 볼 텐데요. 만약 등무산성이 사용되지 않다면 그러니까 독립성은 만족되고 정규성은 만족되는데 등무산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이란 건데 인디펜던트 T테스트는 일단은 사용이 불가능하죠. 저희가 불가능하죠. 근데 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바 있고 여기 T가 있다는 말은 F도 있다는 거죠. 폴스지만 F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폴스로 쓰면 되는데 또 안 바꿨네요. 다 똑같이 하고 얘만 지금 바뀐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얘를 또 실행시켜보면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보시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toSample tTest에서 웰치 toSample tTest로 바뀌었는데 이거 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좀 유추해보자면 등무산성이 안 됐을 때에는 만족이 안 되면 등무산성이 만족 안 되면 웰치 toSample tTest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죠, 그냥. 마찬가지로 얘를 또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p-value가 어떻게 나오나요? p-value가 그래도 0.05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뭐 결론이나 해석은 결국 같을 거니까요. 또 따로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했고요, 오늘. 그리고 등무산성이 안 될 때 웰치 t-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R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SPSS랑 세스는 이제 블로그 업데이트 할 거고요. 제가 아직 원샘플을 안 올렸어요. 원샘플 t-테스트를 아직 SPSS랑 세스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R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컴퓨터라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타이밍이 많은데, 얘들은 제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서 타이밍이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t-테스트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t-테스트가 뭐 사실 세 가지라 말씀드려가지고, 원샘플, 그리고 뭐 지금 오늘 한 인디펜던트, 그리고 마지막 페어드, 요 세 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까지 하고 제가 주말 동안 여기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한 번에 다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아마 주말 안에 R 말고 SPSS나 세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나 아니면 주말 뭐 일요일쯤 확인해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인디펜던트 t-테스트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만 한번 다시 해보면, 빨리 해보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고요. 평균 비교인 거고, 가정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 없으실 거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얘는 독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등무산성이랑 정규성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 확실하게 잊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p-value가 0.05보다 커야 된다라고 꼭 아셔야 될 거고요. 등무산성이랑 정규성 검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테스트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같이 한 번에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중요한 거긴 한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또 있어요. 얘도 제가 나중에 정규성 검정이랑 등무산성 검정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뭐 일단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얘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 해석하고, 만약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등무산성이 안 되면 웰치 t-테스트를 사용한다. 웰치 t-테스트를 사용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상 오늘 인디펜던트 t-테스트, R로 하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 영상이었고요. 다들 좀 긴 영상 들어주시고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도 영상을 항상 다시 보는데요. 배속을 좀 해서 2배로 보니까 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톤이 많이 올라가서 2배로 보니까 좀 들어줄 만하더라고요. 1배속으로 들으니까 못 듣겠던데, 다들 배속 올려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